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진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산과 마찬가지로 오늘 지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지진에 의한 피해, 그거에 대한 대책,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진이라 하면 지구 내부에 축적돼 있던 에너지, 암석의 탄성 한계, 에너지의 분출, 충격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최초에 지구 내부에 멘틀의 대류 같은 거에 의해서 위에 쌓여있던 지층 같은 것들이 가만히 있다가 점점 구부러진다거나 점점 멀어진다거나 하는 힘을 받고 있겠죠. 이 계속 이렇게 벌리려고 하는, 지층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 힘, 이 에너지가 지구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축적된 에너지에 의해서 이 암석이 점점 구부러지다가 이 한계, 탄성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분출을 하면서 충격파가 끊어지면서 흔들림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흔들림, 충격파가 사방으로 전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밑에서 멘틀 같은 게 자꾸 움직이니까 위에 있는 암석이 끊어지면서 흔들리는 것, 이걸 지진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땅의 흔들림 때문에 좀 이렇게 가운데 같은 이런 데 땅이 갈라지는 일도 벌어지는 거고요. 아니면은 요게 이제 과거 일본에 있었던 고베 대지진인데 지금 얘가 다리예요, 다리. 이게 무슨 느낌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원래 밑에 땅바닥에 그 도로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세워서 위에 2차로 고가도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고가도로 전체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지진 때문에 흔들려서. 95년에 고베 대지진이에요. 이 지진 한 방으로 이게 지금 흔들리는 위치가 또 때마침 사람이 밀집되어 있고 고층 건물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이 지진 한 방으로 순식간에 6,300여 명의 사람이 사망을 했던 이런 일입니다. 이게 지금 그 고베 대지진 아까 전에 그 다리 무너진 걸 좀 가까이서 찍은 건데 이게 지금 건물의 옆면이 아니라 이 다리의 밑면이야. 원래는 얘네가 기둥. 얘네가 이 기둥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 기둥이 똑바로 서 있고 여기 밑에 판이 원래 이렇게 다리가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건데 얘네 전체가 옆으로 기울어져서 쓰러져 버린 거야. 이 밑에 있던 자동차나 사람들은 전부 다 깔렸겠죠. 이거는 2011년에 있었던 일본 대지진이라고 불리는 후쿠시마현 앞쪽 바다, 후쿠시마현 앞바다, 즉 유라시아판, 우리 기억나죠?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필리핀판, 여기가 이제 판의 경계잖아요. 판의 경계. 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생긴 지진에 의해서 사람들이 대피를 했던, 여러분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고 알고 있는 그때의 지진입니다. 이때 지진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했느냐? 수심 약 4km에서 그러니까 거리가 좀 돼요. 앞바다부터 여기 해안가로부터 거리가 좀 되는 지역인데 깊이가 약 4km, 폐수면으로부터 깊이가 약 4km 정도 근처에 있었던 요 위치에서 지진이 빠작하고 발생했는데 이때 요 위치에서 파도의 높이가 약 한 1m 정도. 파도 1m면요, 여러분들 이게 허리 높이 정도까지밖에 허리 높이도 안 오는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 무슨 캐리비안 베이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인공 파도 풀장 같은 거 가거든요. 그 정도 파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해안가를 다가올수록 파도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면서 맨 처음에 수심 4km 지역에서 1m였던 파도가 요 해안가로 오게 되면은 높이 약 10m가 넘는 파도가 돼요. 여러분들 10m면 5층 정도 건물로, 4층 정도 건물 높이 돼요. 이 후쿠시마 때는 약 한 15m 정도 되는 파도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파도가 휩쓸리다 보니까 근처 해안가에 있던 자동차들 다 휩쓸려 내려가고 원자력 발전소가 침수가 되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고장이 나면서 원전 사고가 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파도가 쳐서 건물이 무너져서 부서지는 이런 사고라고 발생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해일이 엄청나게 크게 넘어와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전부 다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계가 고장나면서 원자력 그 방사능이 이제 잔뜩 쌓여 있었던 탱크가 폭발을 합니다. 기계 고장으로. 그러고서 일어난 사고였어요. 그래서 이때 실제로 그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넘어온다는 경보가 됐을 때 여기 후쿠시마 현, 미야기 현, 이와테 현 요 세 군데에서 대피한 인원이 약 34만 명. 약 34만 명. 그리고 실제로 원전 피폭된 사람, 실종된 사람, 사망한 사람 이런 게 합치면 한 10,000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큰 자연재해죠. 자, 그래서 지진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방금 얘기를 했던,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이렇게 봤던 판의 경계 같은 부분은 이런 단층 활동이 잦잖아요. 그렇죠? 단층 활동. 왜 판이 서로 미끌리고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이러면서 암석이 쪼개지는 단층 활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진의 90% 정도는 전부 다 이런 단층 활동 때문에 일어나고요. 일부는 화산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마그마가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다 보면 빠작 하면서 이게 땅을, 지각을 가르면서 튀어나올 때니까 그때 일어나는 지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이런 거, 왜 인근 산 안쪽에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동굴이 왕창 하면서 무너지면은 그것 때문에 땅에 흔들림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건물 하나 무너지면은 그 흔들림이 우리 이렇게 근처까지 전달되잖아요. 뭐 그런 흔들림, 이런 인공적인 충격은 근데 거의 없고 대부분 이 단층 활동. 그래서 일본이 지진이 많다. 이렇게. 그래서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 구분해 볼게요. 직접적인 피해는 지진이라는 건 단순히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 그래서 흔들려서 생기는 피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집안의 균열, 내가 땅이 흔들리다 보니까 집안이 좀 약한 부분은 움푹 가라앉아 버리겠죠. 아니면 갈라져 버리겠지. 집안의 균열, 그리고 그 균열된 집안 위에 있었던 건물들은 흔들리다가 또는 땅이 막 갈라져 버리니까 건물이 막 갈라지고 아니면 넘어지고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죠? 흔들림에 의해서 생기는 피해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집안의 융기와 치마, 원래 잘 쌓여있던, 왜 내가 아스팔트 같은 거 잘 쌓아놓고 아스팔트나 시멘트 같은 거 잘 발라놔서 평평한 줄 알았는데 땅이 흔들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가라앉고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말려 올라가. 이러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솟아오르고 어떤 부분은 가라앉고 어떤 부분 가라앉고 솟아오르고 삐뚤빼뚤해지겠죠, 땅이. 이런 것도 전부 다 흔들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몇 년도였죠? 이게 IT 대강진이라고 해서 2010년에 있었던 IT 지역에 있던 이제 지진인데, 이 지진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었냐? 여기 나라가 그렇게 고도 문명화된 사회는 아니에요. 이게 좀 이렇게 판잣집이 많은 동네였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건물이 왕창 바로 무너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일본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일본 정도 센 지진이 오는 게 아닌 이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오면 살짝 흔들리고 건물 좀 금가고 사람 대피할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I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잣집이 너무 많아서 한번 흔들리자마자 집이 다 무너졌어요. 왕창 무너져 버렸어. 직접적인 피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왜 우리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우리나라 쪽, 경주 쪽, 그쪽에, 우리 동해안 쪽, 그쪽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거기가 뭐 일본하고 가까우니까 그 지진이 일본과 가까운 동해안 쪽이다 보니까 뭐 지진이 있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런 이유를 떠나서 어쨌든 경주 지역에서도 예전에 없었던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 뭐야?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즘 아스팔트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땅이 막 갈라지는 거야. 아스팔트가 막 갈라지고 땅이. 아니면은 지금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가 도로, 다리 같은 건데 다리에 균열이 가고요. 다리에 균열이 가고, 얘는 지금 모양이 이상해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보는 게 똑바로 된 사진이거든요. 이게 지금 가전제품 파는 데인데 원래 이게 똑바로 서 있어야 돼. 전시해놓은 에어컨들이 지금 쓰러진 거야. 지금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삼성 에어컨이에요. 비싼 거. 하나에 한 150만 원 하는 거, 200만 원 하는 거.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넘어지고 막 박살나고 막 이런 겁니다. 아니면 기와로 되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기와 같은 것들이 막 떨어질 수가 있겠지. 이렇게 위에 기와 같은 게 왕창 무너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재수없게 그렇게 떨어지는데 밑에 차 이렇게 둔 사람들은 이게 지붕에서 막 이렇게 벽돌 같은 거 떨어지고 화분 같은 거 떨어져서 망가지고. 요 그림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 그림은 왜 여러분들 시골 같은 데 많이 가보면 있는 판잣집 있잖아. 그 판잣집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지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다 보니까 벽체로 휘어버리는, 무너져버리는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언제 있었냐면은 2017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년 전에 있었던 수능 취소된 사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이제 중학생이었겠죠? 그죠? 중1이었나? 그랬죠? 그래서 그때라서 여러분은 수능하고 좀 거리가 먼 세대라 기억이 안 나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때 수능 직전에, 이게 지금 11월 15일이잖아.
이게 요 이틀 후가 수능 날이었거든. 이 다음 날이 수능이었어. 사실 그 다음 날이 진짜 수능이었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지금 지진이 났는데 내일 수능을 보느냐 안 보느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여러분들도 결국에 나중에 고3이 될 테니까 수능 날이 되면, 수능 전날이 되면 어차피 그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여러분들 보통 이제 점심까지만 수업을 해요. 수능 전날에는 학교에서. 왜냐면 그 오후에 뭘 하냐면은 다음날 여러분 실제로.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지진이라는 게 이렇게 흔들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거. 내가 지금 이제 지진 같은 거 대피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데 다 숨어야겠죠. 머리에 막 맞으면 안 되니까 머리에 막 에어캡 같은 거 씌우고, 뭐 잘 안 무너지는 게 강당 같은 거, 떨어질 것 별로 없는 강당 같은 데 모이고 이런 걸 합니다. 지금 가게 같은 경우는 진열해 놓은 거 다 쓰러지고 막 밥상 없고 찬장 무너지고 막 이런 난리가 납니다. 여기 아파트인데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 기준으로 아파트가 살짝 기울어져 있죠. 이게 사진을 삐뚤게 찍은 게 아니라 진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게 아파트가 옆으로 살짝 기울어졌어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이렇게 붕괴 위험 출입금지 이제 걸어놓고 이 건물은 무너뜨렸죠. 다시 지으려고. 아파트 외관에 이제 금이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불안하죠. 얘는 이제 원룸인데 여러분이 이제 대학가라던가 아니면 이제 원룸촌 같은 거 하면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예요.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든답시고 벽을 안 세워. 기둥만 세웁니다. 당연히 벽이 없다 보니까 기둥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흔들리니까 이 기둥이 왕창왕창 무너진 거야. 보통 이런 거 원룸 건물 하나 세우는데 한 7, 8억 정도 드는데 다시 지어야 되죠. 돈 날린 거죠. 넘어갑니다. 이런 거 간판 같은 거 쇠봉 하나에 의지해서 간판 여러 개 달아놨는데 이 흔들리다 보니까 휙 하고 무너진 거야. 그리고 이 차, 이거 차 어떡하냐, 이건. 보니까 여기 옆에 반딱반딱거리는 거 보니까 새 차 같은데, 그죠? 위에서 다 떨어져가지고 다 개박살 났죠? 이거는 이제 차 버려야 돼. 폐차해야 돼. 그리고 수능 연기. 그래서 일주일 뒤로 수능이 연기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애들이 막 일주일 동안 막 공부를 다시 하니 많이 막 난리 났었어요. 뭐 어쨌든 뭐 이런 피해들이 있었고 요건 이제 흔들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직접적인 피해인 거고, 이제 간접적인 피해입니다. 아까 전에 쓰나미, 우리 왜 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흔들린 거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거기가 없었어요. 그걸로 흔들림 때문에 파도가 생기니까 그 파도가 때린다. 간접 피해죠. 흔들림에 의해서 파도가 생겼고 파도에 의한 피해, 간접 피해입니다. 흔들리다 보니까 가스가 누출이 되고 전기가 누출이 되면서 불이 나버렸다. 간접 피해죠. 흔들리다 보니까 산이 흔들리면서 갑자기 그 산에 있는 모래 아니면 물 같은 것들이 왕창왕창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났다. 간접 피해죠. 흔들리니까 산이 무너져 버린 거야. 간접 피해. 액상화. 이 액상화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개념이에요. 원래 이 모든 땅 밑에는 지하수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곳이 군데군데 있어요. 근데 땅이 흔들리다 보니까 원래 땅 부분하고 그 밑에 지하수 부분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땅이 흔들리면서 땅이 살짝 가라앉으면서 이 물과 흙이 좀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진흙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딱딱해야 되는 땅인데 땅이 갑자기 질퍽질퍽해지니까 그 위에 있던 건물이 쓱 쓰러집니다. 흔들림은 생각보다 별로 없었는데 땅이 갑자기 질퍽질퍽해지면서 액상화, 물처럼 되면서 땅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병. 이 질병이 뭐냐면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IT 대강진 같은 거 보여줬죠. IT 대강진 때 집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자, 생각을 해봐. 여러분 집이 없어졌어. 지진 때문에. 그 뭐 한두 달 내에 살 집을 구할 수 있겠어? 아니죠. 한 달 동안 어디 뭐 임시막사 같은 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다 보면 먹는 것도 모자라고 잘 곳도 모자란데 결정적으로 뭐? 씻을 게 부족해집니다. 씻을 거.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 화장실도 뭐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물 하나 무너졌다고 해서 대피시킬 곳이 없는 건 아닌데 아까 그런 IT 같은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피시설 모아놓으면 그 수많은 사람 그 똥오줌 치울 것도 되게 일이라고. 그런데 그런 거 잘못 치우면 어떻게 돼? 쥐 이런 것들이 창궐하기 시작을 하고 질병이 돕니다. 가뜩이나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위생적이지 못하고 잠도 뭐 모여서 자고 있는데 더러운 것 때문에 질병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지진에 의해서 어느 지역, IT 같은 곳에 이게 피해가 일어났다 이랬을 때 구호물품을 보내는데 보통 어떤 걸 많이 보내느냐? 위생용품. 간편하게 씻을 수 있게 하는 거. 간편식, 음식물 쓰레기가 잘 나오지 않는 간편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병을 막기 위해서. 나머지는 솔직히 전부 다 재산 피해예요. 재산 피해. 뭐 이런 건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불났어. 그냥 집이 다 타버렸어. 산사태가 났어. 그냥 집이 무너졌어. 액상화가 돼서 집이 무너졌어. 다 재산 피해인데 질병이 돌기 시작하면은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답이 없죠. 굉장히 이거는 그냥 피해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간접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요게 이제 쓰나미가 일어나는 이제 형태예요. 아까 전에 일본 대지진 얘기할 때 설명을 했었죠. 아주 멀리서 한 1, 2m 정도밖에 파도가 안 생기는데 얘가 이게 해안가 가까이 오게 되면 수십 미터의 파도가 돼버려요. 그러면 건물도 한 방에 무너지고 물 다 잠기고 난리가 나는 거야. 간접 피해. 그리고 불 날 수 있죠. 지진 때문에 내가 여기 뭐 전신주 하나, 그러니까 전신주, 전기 들어오는 선 하나 무너지고 거기에 도시가스 선 한번 잘못 건드리면 뻥 하고 터져버릴 거 아니야. 화재가 날 수 있다. 화재. 그리고 요게 액상화예요. 액상화. 밑에 지하수가 실제로 흐르고 있고 위에 지각이 쌓여 있는데 얘네가 지진 때문에 얘네 둘이 살짝 닿으면서 약간 진흙처럼 변하면서 얘네들이 갉아내려오면서 집안이 침하되기도 하고 땅바닥 위까지 물렁물렁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포항 지역에서는 여기 보면 약간 비 온 뒤 같죠? 아니에요. 여기가 비가 하나도 안 왔는데 어느 날 그냥 마른 맨땅, 딱딱한 마른 맨땅이었는데 갑자기 밑에서 물이 스며 올라오듯이 뽕뽕뽕뽕 이렇게 물이 생기는 거야. 이게 실제로 농사를 지었던 그런 곳인데 밑에서 내가 물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물이 밑에서 스며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건물이 없는 지역이니까 망정이지 여기에 만약에 건물이 있었다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어디에서 나타나? 그런 일이 일본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액상화가 일어났던 일본 나가타현 어디 지역에서 일어났다라는 건데 지진이 일어날 때까지는 건물이 멀쩡했어.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땅이 물렁물렁해지면서 건물이 지금 보시면은 건물이 되게 예쁘게 옆으로 누워있죠. 막 흔들려서 와르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흔들릴 때는 흔들리는 건 잘 버텼어. 잘 버텼고 여기는 좀 많이 안 들렸나 보지. 건물이 잘 버텼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땅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 버리는 거야. 쭉 꺼지는 거야. 물렁물렁해지면서. 액상화에 의한 피해입니다. 그 질병에 의한 피해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대책은 뭐냐? 지진도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화산처럼 막을 방법은 없어. 대신 피해를 좀 줄이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흔들리는 거에 의해서 좀 사람이 다치는 것 또는 물건이 파괴되는 걸 조금 막아보자라는 측면이 있고요. 아니면 미리 예보를 받아서 미리 대피를 하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진 설계 강화. 즉 내진 설계라는 게 뭐야? 건물이 흔들리는데 얘가 무너지는 걸 좀 안 무너지게끔 건물 구조를 좀 이렇게 보강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튼튼하게 짓고 세멘트만 마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흔들리는데 얘가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내가 너무 딱딱하면은 시멘트 같은 걸로 만들려면은 흔들리다가 지네끼리 균열이 나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데 얘는 내진 설계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하느냐? 건물이 살짝 휘청휘청거리게 만들어요. 유연하게 좀 버티게. 그리고 또 어떤 걸로 만들어? 얘네는 건물을 조립식으로 만듭니다. 이 조립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모든 건물, 여러분들 아파트나 여러분들 가정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 한번 빵 받으면은 얘네가 진짜 조각조각 나면서 와르르 무너져요. 즉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면서 빈틈이 안 생겨. 사람이 깔리면 바로 죽어. 그런데 얘네는 약간 판자 이런 식으로 생겨서 무너지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 흔들려서 무너지게 되면 판자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서 여기 공간이 생깁니다. 이런 아이디어 같은 거를 건물에 넣자라는 거야. 무너지더라도 사람이 그러니까 좀 덜 무너지게 한다. 무너지더라도 사람이 덜 다치게 한다. 이런 식의 내진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조 영상, 이것도 예보를 받아보자라는 거야. 이 지역에 지진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걸 예보를 해보자는 거지. 첫 번째, 지하수의 수위 변화. 아까 전에 액상화 설명할 때 얘기했었죠. 지하수가 원래 여기 표면으로부터 쫙 밑에 있었는데, 한 10km 밑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 8km, 어느 순간 보니까 7km. 지하수의 수위가 점점 올라오고 있네? 이런 거 막 이렇게, 초음파 같은 거 이렇게 쏘면은, 레이더 같은 거 쏘면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본다든지.
아니면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큰 지진이 오기 전에는 작은 지진들이 온다. 이런 거야. 아까 전에 이런 지진들은 전부 다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이게 흔들리는 거라며. 자, 내가 이 판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고 이 사이에서 뭐 융기가 일어나든 치마가 일어나든 얘가 쪼개지려고 하는데 얘가 솟아올라서 쪼개지려고 하는데 얘가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빡 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얘가 점점 구부러지다 보면은 조그맣게 쪼개질 거 아니야. 뜨득 꽝 하면서 쓰러질 거 아니야. 이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이 조그만한 잔잔바리한 지진들 뜨득 이런 지진들을 조금 보자 이거지. 그리고 마지막 뭐야? 동물들의 이상행동.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동물들이 아직 어떤 원리인지 모르는데 남팔 배 안에서는 쥐들이 갑자기 막 난리를 친다든지 이 지역에 천재지변이 오기 전에 갑자기 철새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날아간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게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날 지역의 야생동물들이 자기의 서식지를 이탈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일단 이상한 짓을 한다라고 하면 뭔가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의심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게 미신이 아니라 실제 과학자들이 이런 거 분석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진파의 그 대책이었고, 마지막, 그래도 지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 지진파를 분석을 해서, 이 지진이 일어나는 양상을 분석을 하면은, 지구 내부, 우리가 땅속 깊숙이를 눈으로 보듯이 보기가 어렵잖아. 그런데 땅 깊숙이에서 올라오는 지진의 흔들림, 이 지진 파동을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 이 지구 내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지진에 의해서 이런 걸 뭘 이용해? 석유 자원 같은 걸 판단. 지진파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 안쪽에 물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냥 물이 아니라 조금 더 묵직한 석유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분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댐이나 고속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진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놓으면 안 돼. 이런 지진파를 이용해서 여기 분석 말고 여기가 좀 안전해. 그래서 길을 이렇게 내면 빠른데 여기는 지진 때문에 위험하니까 좀 돌아서 내자. 이런 판단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좀 억지로 끼워 넣은 것 같아요. 그쵸? 화산은 확실히 좀 이로운 점이 명확하게 있는데 얘는 솔직히 지구 내부 구조 굳이 파악 안 해도 되잖아. 이거 그래 좀 그래요. 지진은 없는 게 좋아요. 오케이? 어쨌든 이 정도 좀 구분해 놓읍시다. 자, 그래서 오늘 지진 부분은 아마 화산보다 지금 제가 영상 몇 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길지 않았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유인물 정리할 때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진이라는 게 뭐냐? 원인은 어떤 것 때문이냐? 1, 2, 3번 나왔었죠. 직접적인, 흔들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그리고 흔들림 때문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간접적인 피해. 뭐가 있었지 아까 전에? 해일이 있었고, 쓰나미, 해일이 있었고, 화재, 산사태, 액상화, 질병. 이게 흔들림 때문에 불이 나서 피해, 흔들림 때문에 산사태가 나서 피해, 흔들림 때문에 더러워져서 질병이 생겨서 피해. 이렇게 간접 피해와 직접적인 피해 구분할 줄 알면 되는 거고요. 대책 얘기했었죠. 그래서 내진 설계 좀 많이 하자, 예보 시스템 많이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 구조론부터 해서 화산과 지진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우리나라 기후와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 3시간 내지는 4시간 정도의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 다음 파트, 기후 파트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예요. 여러분들 계약을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목표는 여러분들 온라인 계약 중에 이 진도를 영상으로 한번 싹 끝내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등교하시게 되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실제 얼굴 보면서 전체 내용을 좀 총정리하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이게 인터넷으로 듣다 보니까 좀 집중이 안 돼서 이해 안 갔던 부분들 다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